이번 방송의 주제는 이제 명의신탁 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서장님, 네. 최근에 명의신탁 지분이 차명 지분으로 인한 문제도 꽤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발생되고 있고 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명의신탁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게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유발하게 되면 기업 건강에 되게 독소가 되는 거고, 또 실제 상장을 앞둔 기업이든가 뭔가 이제 전략적인 지분 구성을 해야 되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명의신탁 부분을 또 잘 활용하는 또 묘미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을 쓸 때 이게 약은 상당 부분 독에서 나온대요. 독에서 약성분을 수출하는데 복용량의 문제죠. 적절하게 복용하면 약이 되는 거고, 이제 오남용을 하거나 일정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이전에 제가 가지고 분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에 득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지금 독이다 이럴 필요 없는 거고요. 명의신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처음에 사업할 때 막연히 이제 CEO분들이 법인을 할 때 법인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분이 50%가 넘어가면 법인이 질 책임을 대표가 다 진다더라고요. 50% 넘지 않게 하면 그런 책임은 다 법인이 지는 거니까 법인이 안전하다. 세무대리인들이 또 많이 건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이익이 뭔지, 실제 그게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냥 카더라 하니까 그냥 지인 이름 빌려서 주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5년, 10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이제 없고 기업이 나름대로는 이제 잘 운영이 돼서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명의자들도 이 명의를 내가 빌려준 행위가 처음엔 선이었지만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 이 기업주가 잘못됐더라면 자기가 그 명의 빌려준 거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소장님 같으면 보상 심리가 안 생겨나겠어요? 당연히 이름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감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상대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잠재적인 보상 심리가 어떤 그 차명 주주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이제 따라서 이게 폭발력을 갖게 되면 우리 말하는 이제 변심이라는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명의신탁 그렇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변심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 변심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사망이라는 또 하나 이슈가 있고, 당사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또는 당사자 둘 다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제3자들은 그런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실질 소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사망이나 변심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실제 요즘은 이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혼을 한다라는 거는 가공이혼이면 모르겠지만 실제 감정의 앙금이 커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되게 좋은 회사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상대는 이게 차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 저한테 찾아오셔서 실제 이게 남편 또는 아내의 주식인 것 같은데 회수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실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죠. 이혼도 되게 중요한 리스크일 수 있고요. 거기다 또 이제 차명분들도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직장생활도 하실 수 있지만 빚보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압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IT가 너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도 충분히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회사 주식이 압류가 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요즘은 또 이민을 가게 되면 국외정출세라고 해서 미리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내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막연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해 놓은 거를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이제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런 명의신탁 문제를 무리수를 두고 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이 더 큰 조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이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점유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명의신탁 지분을 해놨는데 그로 인한 이제 문제점들이 아까 이제 신탁자의 변심, 신탁자의 사망,
네. 그리고 뭐 이혼, 네. 이민, 뭐 재산상의 압류 포함해서. 압류,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렇죠. 이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차명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시리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다음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